많은 분들은 어느 날 익숙한 부엌 한가운데 서서 손에 물컵을 들고 있으면서도 왜 이곳까지 들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서야 비로소 기억력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웃으며 넘깁니다. 어떤 분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점점 자주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하셔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순 이후에도 머리를 또렷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는 기억력 저하가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일상의 습관들이 얼마나 크게 뇌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익숙했던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새로운 눈으로 돌아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몸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훨씬 전부터 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아는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방금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도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린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억력은 단지 남아있는 뇌세포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뇌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뇌를 하나의 정원에 비유합니다. 흙이 좋고 물이 맑고 공기가 깨끗하면 식물은 잘 자랍니다. 그러나 흙이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싹을 틔우기 어렵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식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억력에 좋다는 여러 가지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몸 안에는 조용한 염증이 가득하고 수면 부족이 오래 지속되며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의 몸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염증 반응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염증은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 경로에 영향을 줍니다. 머리가 예전보다 느려지고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수년간 이어지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점은 염증의 시작이 꼭 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익숙한 곳, 바로 입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묻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지는 않는지, 잇몸이 붓거나 시린 곳은 없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마르고 따갑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저 치아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잇몸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한 남성분은 생활이 규칙적이었고 아침마다 뇌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익숙한 길을 헷갈리고 사소한 일들을 자꾸 잊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잇몸 염증이 꽤 심했고 밤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탓에 입안도 많이 건조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약보다 먼저 구강위생을 바로잡고 치과 진료를 서두르며 아침 습관과 수면 습관을 조금 바꾸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고 멍한 느낌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염증의 한 원인을 줄였을 뿐인데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하고 있는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머리를 무겁게 만들고 기억력을 조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모든 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아주 익숙한 것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물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진료실에 오셔서 매일 물을 많이 마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심장 건강에 좋고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2리터, 3리터, 심지어 그 이상도 드십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여쭤보면 그 물의 대부분은 맹물이고 몇 번의 시간대에 몰아서 마시며 정작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거의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뇌는 단순히 물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뇌는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아는 사람 이름을 생각해내고 잃어버린 열쇠를 찾는 모든 과정에는 신경세포 사이를 오가는 미세한 전기 신호가 관여합니다. 이 신호가 원활하게 흐르려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과 미네랄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만 과하게 마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도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전해질 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집중이 어려워지며 팔다리에 힘이 없고 때로는 어지럼증까지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몸 안의 균형이 무너진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거의 70살의 한 여성분은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늘 물병을 들고 다니며 노인은 탈수가 쉽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에게 계속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머리가 느려지고 자꾸 깜빡하며 말하다가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했습니다. 검사해보니 그분은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많이 드시고 있었고 식사는 지나치게 싱겁고 단백질도 부족했습니다. 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식사를 개선하며 건강한 음식을 보충하자 멍한 증상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이 노화의 신호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을 적게 드시라고 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갈증을 자연스럽게 느낄 때 마시고 소변 색깔, 활동량, 날씨, 개인의 질환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심장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 신장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개인에 맞춘 조절이 필요합니다. 몸속에 조용한 염증이 줄어들고 물과 전해질 균형이 좋아지면 많은 분들은 그것만으로 기억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바로 그것은 질 좋은 에너지입니다. 뇌는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사용하는 에너지는 매우 많습니다. 뇌가 제대로 일하려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하고 혈관은 유연해야 하며 안정적인 연료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혈중 지방이 오를까봐, 혈관이 막힐까봐, 살이 찔까봐 지방을 지나치게 피하는 것입니다. 식사에서 기름기를 거의 모두 없애고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마르고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사를 하십니다. 의도는 좋지만 극단적인 방식은 오히려 몸에 필요한 영양까지 부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는 상당 부분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신경세포막은 건강한 지방산이 있어야 유연성을 유지하고 신호 전달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랫동안 좋은 지방이 부족한 식사를 하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지방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방을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적당한 양의 등푸른 생선, 몸에 맞는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가공되지 않은 콩류 등 좋은 지방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는 무조건 모든 지방을 끊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 초가공 식품은 경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예로 65이 넘은 한 남성분이 머리가 맑지 않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매우 깨끗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마른 빵, 점심은 밥과 삶은 채소, 저녁은 흰죽, 수년 동안 기름진 음식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검사상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는 없었지만 식단은 지나치게 빈약했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다시 조정해 단백질을 충분히 넣고 건강한 지방을 더하며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몸을 겨우 버티게만 하고 있었네요. 이런 모습은 제가 수없이 보아온 장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이 무서워 모두 끊고, 갈증이 두려워 물을 지나치게 마시고, 노화가 두려워 여러 건강식품을 사들이면서도 정작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같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놓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믿음들 가운데 제가 거의 매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마다 달걀만 먹으면 뇌 건강엔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음식에 기대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건강이라는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달걀이 대신할 수 없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빠진 연결고리들이 우리의 뇌가 세월 속에서도 또렷함을 유지할지 아니면 서서히 흐려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단 하나의 음식만으로 한 사람의 건강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달걀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중요한 미세 영양소도 많으며 뇌 기능과 관련된 콜린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적절하게 달걀을 드시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달걀만 꾸준히 먹으면 나머지 생활 습관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건강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는 아침마다 늘 같은 건강식 한 가지를 챙겨 드시면서도 밤에는 잠을 설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며 오랜 스트레스 속에 지내고 햇빛도 거의 보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드물어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분들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잘 챙겨 먹는데 왜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며 실망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설명드립니다. 건강은 한 가지 음식을 먹는 대가로 한 가지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필요로 합니다. 영양도 필요하지만 하루 동안 쌓인 대사 노폐물을 정리할 수 있는 깊은 잠도 필요합니다. 꾸준한 움직임을 통해 원활한 혈액순환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을 읽고, 대화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지적 자극도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통해 생물학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오랫동안 부족해지면 전체 시스템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깨는 잠을 당연한 노화 현상처럼 받아들이십니다. 밤중에 여러 번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이 되어도 그저 누워있던 시간만 충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매우 중요한 정리와 청소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해서 끊기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자꾸 깜빡하며 집중이 안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 넘은 남성분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자주 잊어버리고 쉽게 짜증이 나며 신문 몇 줄 읽다가도 집중이 끊긴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수년 동안 야간여로 여러 번 깨고 늦은 밤까지 긴장되는 뉴스만 보는 습관 때문에 잠의 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우리는 뇌 영양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수면 시간을 바로잡고 밤 시간대 화면 노출을 줄이고 야간여 원인을 관리하고 낮 시간 걷기를 늘렸습니다. 몇 달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표정이었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졌고 이후 머리도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거나 살을 빼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뇌에게 운동은 보급로를 넓히는 일과 같습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천천히 자전거 타기, 체조나 기공 같은 몸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보내고 혈관은 유연해지며 영양분과 산소가 뇌까지 더 잘 전달됩니다. 동시에 몸 안에서는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생리 신호도 만들어집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를 돌봐야 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침 식사 후 15분, 저녁 식사 후 15분만 걸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가장 놀라운 변화가 몸무게가 아니라 머리가 덜 무겁고 기억이 빨라지고 잠이 더 잘 온다는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는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가장 과소평가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식사는 잘 챙기고 약도 꾸준히 먹고 검사 결과도 나쁘지 않은데도 매일 조용히 혼자 지내며 대화할 사람이 적고 웃을 일이 없고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립과 스트레스는 호르몬, 수면, 전신염증, 인지기능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뇌는 음식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작은 역할 하나를 다시 찾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화초를 돌보는 일, 손주 공부를 봐주는 일, 걷기 모임에 참여하는 일,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는 일,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일, 지역 모임에 나가는 일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기억력도 함께 나아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큰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건강해지면 운동하겠다고 하고 한가해지면 일찍 자겠다고 하며 기분이 좋아지면 식습관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기는 대개 행동 뒤에 따라옵니다. 먼저 걷기 시작해서 몸이 가벼워질 때 동기가 생깁니다. 며칠만 일찍 자도 아침이 편안해질 때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오래 잘못 살아왔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60, 70, 그보다 더 많은 나이에도 삶의 질을 크게 끌어올린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늙고 또 우리가 정성껏 대하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를 오래 유지하려면 식단이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자신의 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무거운 질병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다.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섰으니 이제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십니다. 피로감, 기억력 저하, 느려진 걸음걸이, 깊지 않은 잠을 바꿀 수 없는 선고처럼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명 시간은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젊음의 탄력, 빠른 회복력, 아무 걱정 없던 가벼운 마음도 가져갑니다. 그러나 시간은 적응하는 능력까지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나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몸을 돌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변화는 가능합니다. 30살의 몸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잠들고 더 안정적으로 걷고 머리가 더 맑아지고 남에게 덜 의존하며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변화는 분명히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한가해지면 하겠다고 미룹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안정되면 하겠다고 미룹니다. 무릎이 덜 아프면 운동하겠다고 미룹니다. 의욕이 생기면 바꾸겠다고 미룹니다. 의사가 심각하다고 말하면 그때 걱정하겠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전의 생활 습관으로 보내는 매달은 흔적을 남깁니다. 반대로 더 나은 선택으로 보내는 매달 역시 분명한 보상을 남깁니다. 제가 만났던 70이 넘은 한 남성분은 이제는 전구 하나 갈기 위해 아들을 불러야 하고
작은 짐을 옮기기 위해 도움을 청해야 하며 병원에 갈 때도 누군가와 함께해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슬프게 만든 것은 도움을 받는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삶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연습, 꾸준한 걷기, 수면 조절,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게 하는 식사 조정, 오래 방치된 몇 가지 문제를 바로잡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신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다시 내가 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노년 건강 관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가능한 오래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원할 때 스스로 일어나고, 원할 때 혼자 씻고, 원할 때 바깥 공기를 마시러 나가고, 두려움 없이 계단 몇 칸을 오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 건강할 때는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씩 잃어갈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산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약해진 부분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매일 새로 생긴 주름, 아픈 무릎, 떨어진 기억력, 변한 체중만 바라보며 실망하십니다. 그러나 심장은 지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폐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리는 아직도 여러분을 움직여줍니다.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폐는 여전히, 뇌는 여전히 수많은 얼굴과 인생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때 사람은 그것을 더 잘 돌보게 됩니다. 잃은 것만 바라보며 괴로워할 때 사람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한할머니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은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덕분에 스스로에게 덜 짜증 내게 되었고,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며, 걷기를 더 꾸준히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때로 변화는 자신과 나누는 대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력, 에너지, 체력, 정신력은 단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매일 반복되는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잠드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삶과 어떤 연결을 유지하는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건강관리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히 젊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오늘부터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잠들기, 10분 더 걷기, 저녁 식사를 조금 가볍게 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미뤄두었던 건강 문제를 다시 점검하기, 일을 더 꼼꼼히 닦기, 스스로를 덜 탓하기. 이런 작은 일들은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 쌓이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오랜 시간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확신하게 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아주 오래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일찍 귀 기울이고 조금 더 꾸준히 돌본다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답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건강하고 맑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노년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